몇 달 전에 한 전공의가 의대 증원 문제로 행해진 집단 사직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수백 명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면서 이름 등 개인 신상이 담긴 명단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퍼뜨렸고, 며칠 전 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전공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두고 전공의 사직 금지 등 정부의 사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수단이라고 주장을 했고, 전라북도 의사회는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이유로 구속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덧붙여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전공의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사는 100만 원을 송금한 뒤에 이를 인증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제인 선배, 눈물이 날 것 같다 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물론 의사들의 주장과 행동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후배를 아끼는 선배의 따뜻한 후배 사랑이라고 좋게 보아줄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 구속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이익단체들의 과도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함께 읽는 민법 총치편 PDF 파일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 수백 명이 넘는 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저의 설명이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를 들 때 항상 등장하는 갑돌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가 어떤 모임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회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회칙을 개정해서 그 모임 구성원들의 공분을 샀죠. 을돌이와 병돌이는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회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취지로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갑돌이는 물론 회장의 회칙 개정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모임에는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했기에 을돌이, 병돌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을돌이는 갑돌이가 너무 괘씸했는데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장을 압박을 해야만 잘못된 회칙 개정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갑돌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을돌이는 다른 회원들에게 갑돌이가 자신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알리면서 갑돌이에 대한 각종 신상 정보와 과거 행적 등의 정보를 전달을 했고, 회원들은 갑돌이가 자신들의 의사를 따르지 않는 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개별적으로 또 멀리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갑돌이가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의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돼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회장의 회칙 개정이 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의 의사에 따라야 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한 집단 행동에 불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급초한 예이기 때문에 이번 의대 증원 반대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에 꼭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률적 논점은 동일합니다. 이익단체 구성원 중 일부가 구성원 다수의 의사에 반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해서 사회활동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스토킹 처벌법 제2조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라고 정의 내리면서,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와 이에 동조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되어 의사 집단으로부터 배신자처럼 취급되었던 다른 전공의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비난당하면서 배척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다가오리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고, 특히 블랙리스트 명단이 아직도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점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다투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공의의 행위가 정당 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자신의 의사나 또는 이익단체 다수의 의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와 학생들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공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라마 모래시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유심철폐를 주장하는 학생회가 투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저항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결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강우석은 법학과 대표이면서도 스스로 시험을 치르고 학생들에게도 시험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학생회가 강우석을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시험 거부는 학생들의 투표로 결정된 건데 왜 시험을 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시험을 쳐야 한다고 선동까지 한 것인지. 그러자 강우석이 대답합니다. 왜 안 되죠? 예? 왜 반대를 하면 안 되죠? 반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건 독재라고 배웠는데 아닙니까? 제 인생에 큰 울림을 준 대사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자신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것이 다수의 의사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를 배척하지 않고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 듣고 타협하며 존중해야 한다고 배웠고 민주주의라는 형태로 제도화시켜 두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옳다,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방금 전 강우석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것을 독재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과 관련해서 물론 정부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익단체인 의사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의사를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면서 그들의 삶에 피해를 입히고 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의견이 같다라는 이유만으로 흡사 독립투사에게 후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그리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익단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자신들의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토론하고 비판하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계의 논란이 서둘러 해결이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